네, 이슈를 보는 남자 시간입니다. 중요한 이슈에 대한 여의도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권순욱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지난달 3월 증시들 상당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네. 1950선 이탈하기도 했지만 2000선 회복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네. 4월 증시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슈를 보는 남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장님 먼저 지난달 증시부터 정리 좀 해주시죠. 네. 3월 증시는 기대감으로 출발했었죠. 원래 설 연휴 이후에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증시가 좀 상승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3월 첫 주부터 조금 기대감을 가져다 주었지만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전환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그 한반도 안보 이슈와 키프로스 구제금융 그리고 뱅가드 펀드 청산, 달러화 강세 등 여러 변수들이 증시에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그나마 이런 부정적인 이슈가 산재한 가운데서도 지난주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다소는 우리가 조금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3월 셋째 주 같은 경우 그 1950선이 무너지면서 굉장히 우려감을 가져다 주기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주 증시 같은 코스피 지수는 조금 불안한 심리를 갖고 출발을 했는데요. 그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어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키프로스 사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소 진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2004.8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크게 상승하지는 못했지만 550선을 기준으로 등락을 반복하다가 555.02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지난주 시황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 우선 수급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15거래일 동안 매도 공세를 펼치다가 바로 지난주 마지막이었죠. 순매수로 전환이 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15거래일 동안 그 매도세를 아주 강하게 펼쳤습니다. 이 때문에 증시가 상승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3월 증시 같은 경우는 그 외국인들이 우리 장을 장후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3월 첫 거래일 같은 경우 첫 거래일부터 사흘 동안은 외국인들이 한 5천억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기대감을 주기도 했습니다만은 이후 줄곧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2조 8천억 가량을 팔아치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외국인들이 1,353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4월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다소 갖게 해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도 제 기억으로는 부장님께서 외국인의 매도 공세 배경으로 달러와 강세를 이야기를 해주셨고 더 악화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환율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어땠나요? 네, 제가 그 3월 둘째 주, 셋째 주, 2주 연속 달러 강세를 조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 미국이 강한 그 경기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여러 보도를 통해서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고요. 그리고 키프로스 사태가 유로존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죠. 이 때문에 그 달러화가 안전자산으로 지금 선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달러화 강세가 어떻게 약세로 전환된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국제 환율 시장에 이런 문제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는 한때 1,120원까지 육박했던 원달러 환율이 1,110원대로 1,100원대로 지금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엔달러 환율이나 기타 환율도 마찬가지로 조금 진정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달러화 강세하고 엔화 약세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신흥국 시장에 있던 글로벌 자금이 미국과 일본으로 이동하는 배경이 된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계속 더 이상 강화되기는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로 전환될 가능성은 아직 좀 찾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미국 경기가 지금처럼 계속 회복을 보여준다면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중국 제조업이
다소 살아난다면 시차는 조금 존재하겠지만 우리나라 증시에 다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대로라면 일단 글로벌 시장의 자금 시장의 흐름이 다소 좀 국내 증시에는 좋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네. 긍정적인 요인은 없습니까?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벤트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 달러화 강세와 엔화 약세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지금 유럽의 재정 위기가 완화되거나 그리고 일본 은행이 이번 주에 정책을 발표하는데요. 일단 그 유럽 같은 경우는 키프로스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진정 국면을 가고 있고요. 그리고 스페인의 그 은행 재정 건전화 방안이 조금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면 유로화가 안정이 되면서 다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에는 달러화가 반대로 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에는 일본 은행의 그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그 중요한 결정들이 나오는데요. 그동안 시장에서 그 예상했던 어떤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수준을 벗어나는 아주 기대 이상의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엔화 약세가 좀 주춤을 하면서 다소 그 엔화 강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지금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대외 재료들 가운데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국내 이슈들을 좀 보죠. 새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지난주 우리 시장에 좀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좀 네. 이 밖에 국내 시장에 미칠 재료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죠. 지난주에는 그 새 정부의 경기 추경, 추가 경정 예산, 추경 편성이라든지 그 부동산 활황 정책, 활성화 정책 등과 같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요, 그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감을 갖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10조 원에서 15조 원 이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 규모가 과연 크게 그 호재로 좀 정말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규모인지 거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조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과거 전례를 볼 경우에 추경 예산이 편성된 그 연도마다 증시가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그런 과거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단 시장에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고요. 전문가들은 일단 현재 눈에 띄는 경기 부양책이 없다면 오히려 그 실적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부터 1분기 실적 전망치가 지금 발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일단 5일에 삼성전자가 1분기 그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뭐 8조 5천억 정도 그런 컨센서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더 그 실적 부분을 지켜보시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여의도 증권가에서 4월 증시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3월 마지막 거래일에 2천선을 회복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그 전문가들은 그 연초에 기록했던 최고점 2033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그 최고점을 일단 한번 돌파하는 시도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상단을 2040포인트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현재 그 지난주에 그 발생한 한반도 안보 리스크가 지금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 북한의 태도가 지금 예전과는 굉장히 다르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그 북한의 그런 언행이 그 과거에 계속 반복되었던 어떤 위협용에 불과하다는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약 일말의 어떤 불안감을 주는 것은 분명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조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관점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런 한반도 리스크가 우리 증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부분도 조금 신중하게 쳐다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권순욱 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를 보는 남자와 함께 4월 증시 전망해봤습니다.